네, 유로존 경제를 부양하기 위해서 20일에서 앞당겨서 국제 매입 프로그램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또 국내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함께 확인해 봐야겠죠? 네, 양적 완화를 더욱더 확대하겠다. 그리고 양적 완화가 모자르면 추가 조치도 시행하겠다라는 발언들이 잇따라서 나오면서 유럽 시장을 강하게 이끌어줬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발언들이 얼마나 가능성이 있는지 일단 이것부터 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MTN의 김종효 연구위원 모시고 이 발언에 대한 해석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네, 먼저 지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면 꾀레 이사 자체가 집행위원이긴 합니다만 이 시비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은 그렇게 클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드라기의 발언이 아닌 만큼 또 공식적인 이 조치가 취해진 것은 아닌 만큼 뭐 너무 기대감을 높일 필요가 없겠지만 어쨌든 이 시비 내에서는 이런 의견도 있다 정도로 이해하시는 게 좀 현실적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최근 재료에 목말랐던 유럽 증시 같은 경우, 특히 환율에 밀렸던 독일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재료를 아주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다, 이렇게 해석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최근 4분기 연속으로 유로존 물가가 마이너스가 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러한 ECB의 추가적인 QE, 그다음에 QE의 속도를 빨리 가기 위해서는 이 양상이 이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 않거든요. 지금 유가가 빠르게 반등하고 있고, 만약에 예상이 맞아서 전체적으로 물가가 하반기부터 반등의 모습을 보인다면 지금 9월 달로 예상하고 있는 추가적인 QE 얘기는 전부 물 건너간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재처럼 안 좋은 분위기가 지속될 경우, 유로존 경제가 전반적으로 계속 침체에 빠져 있을 경우에 추가적인 QE가 가능하다 정도로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제 오늘 시장의 반응을 보시면 유로화가 그동안 견조하게 바닥을 찍고 차근차근히 올라왔는데 이틀 동안 붕괴된 게 최근에 일주일간 오른 것을 이틀간을 다 말아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발언에 굉장히 민감하게 시장은 반응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이슈 한마디에도 이틀간 그것도 갭으로 급락했다라는 점에서 유로화의 변동성은 비교적 컸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전체적인 흐름을 놓고 보게 되면 경제가 악화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러니까 지금처럼 계속 예상보다 못 미치는 그런 성장을 보이지 않을 경우에는 현재 얘기되었던 추가적인 QE 가능성은 별로 없다, 이렇게 보시는 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네, 유로존의 경제가 생각보다 성장이 상당히 더딥니다. 그와 함께 저물가 현상이 지속되면서 벗어나기 힘든 상황으로 인해서 양적완을 앞당겨서 확대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바라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독일 중심으로 국채 금리가 상승하고 있는 그 이유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독일 국채가 그동안 너무 과하게 낮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금리를 주고도, 그러니까 내가 돈을 내고도 독일 국채를 보유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현재 시장의 가장 큰 컨센서스는 뭐냐면 인플레가 나타난 것이 아니라 디플레를 탈출할 것이다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물가를 탈출할 것이다. 그래서 강력한 인플레로 돌아선다라기보다는 이런 디플레 탈출 자체에도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미 디플레를 반영하고 있었던 독일 국채 가격은 정상화되는 게 맞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독일 국채 10년물 수익률이 올 연간, 그러니까 한 6개월 정도 추이로 봤을 때는 굉장히 급등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오늘 기준으로 다시 0.7 수준에 근접하고 있는 것이니까 굉장히 좀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는 거죠. 거의 제로 수준까지 떨어졌다가 최근에 급등하고 있는 양상이거든요. 그렇지만 장기적인 추이로 놓고 봤을 때는 2009년도 이후에 최근에 나타난 반등은 보이지도 않는 반등이라는 거죠. 그래서 최근의 반등이 굉장히 격하고 빠르게 나타나고 있어서 우려가 되기는 하나 과거 추이에 놓고 봤을 때는 그렇게 큰 상승은 아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결국 결론적으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독일 국채를 손해를 보면서 또 샀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디플레가 탈출될 것으로 얘기가 되면서 손실을 좀 보고 떠나가는 사람들이 일부 생기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는 거고요. 하반기에 이제 유가 변동이라든지 엘니뇨 관련된 효과로 인해서 식료품 가격이 급등하게 된다면 물가가 의외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부담을 먼저 선반영하는 측면에서 대부분의 유럽 국채에 대해 강력하게 더 이상 사기보다는 이제는 조금씩 한 발씩 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만약에 유로존 성장률이 하반기에 1.5% 이상으로 만약에 가게 된다면 그러면 유로존의 전반적인 국채 수익률이 독일도 한 1.5%까지 올라야 되고요. 그럼 나머지 국가들은 모두 2%, 3%까지 올라야 되거든요. 자, 그런 과정으로 앞으로 갈 것이다라는 전망이 서서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채권 시장의 투자자들은 그때 한꺼번에 만약에 탈출하게 되면
말 그대로 정말 난리가 나겠죠, 시장에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피해가기 위한 움직임들을, 선제적인 움직임들을 현재 구간에서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아이디어는 디플레 탈출에 대한 여러 가지 시각들이 독일 국채 시장에는 과도한 쏠림이 해소되면서 반영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현재 인플레로 가는 적극적인 추이다라고 보긴 어렵고요. 디플레를 탈출하는 국면을 반영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금 ECB에서 양적 완화 확대 발언이 왜 나오게 되는지 이 같은 배경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저희가 그러면 어떠한 투자 전략을 가져가는 게 좋다고 보십니까? 근데 만약에 유로존 QE가 나오게 된다면, 추가적 QE가 나오게 된다면 우리는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데요. 그 얘기는 결국 결론적으로 뭐겠습니까? 유로존 경제가 정말 안 좋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먼저 조정이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인지를 하고 가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주목해 볼 포인트는 뭐냐면 어저께 그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부정적인 시장 의견을 말씀드리면서 여름에 이제 급한 지수 조정이 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부실한 종목군들은 정말 잔인한 여름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드렸죠. 동일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최근에 독일 국채가 급등하는 구간, 미국 국채가 급등하는 구간의 외국인 아시아 주요 이머징 국가들에 대한 매매 동향인데요. 한국과 대만은 사고 나머지 국가에서 전반적으로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환율이 급변동하고 뭔가 위험이 나타나는 구간에서 외국인들의 선택은 기존의 인도나 인도네시아 이런 쪽으로 갔던 돈들이 다시 한국과 대만으로 돌아서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확실한 제조업을 갖고 있고 밸류에이션 부담이 크지 않은 국가들로 다시 돌아서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요. 내수형 국가들 쪽에서 내수형이 아니지만 견조한 국가들 쪽으로 돌아서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어느 정도 위기가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크게 변화가 있을 가능성은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모든 업종이 올라가긴 어려운 만큼 현재 우리 시장이 세계 시장의 장악력을 가장 크게 갖고 있는 반도체 업종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이라든지 그다음에 AIIB도 투자를 하기로 했고 거기에다가 AIIB에 맞서기 위해서 일본의 ADB도 이번에 엄청나게 투자를 늘리기로 했다라는 게 오늘 외신에서 나오고 있죠. 그렇다면 향후 인프라와 관련된 투자는 자연스럽게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 조금이라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국내 종목이 있다면 그런 종목군들에 관심을 가지시는 것이 여전히 이 시장 대응에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와 인프라 관련 종목들이 유망하겠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그렇다면 SNS 관련주들의 흐름은 또 어떨지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저희가 오늘의 포인트를 통해서 페이스북과 또 다음 카카오를 비교를 해봤었는데요. 네. 일단 페이스북에서는 신규 서비스를 내놨습니다. 그 이유부터 일단 짚어볼까요? 성장이 정체됐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이유겠죠. 페이스북의 최근 성장은 모바일 광고 성장 때문에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이제 급등한 구간이 2013년부터 2014년까지 계속 지속됐거든요. 신고가. 그래서 올해 초까지만 해도 이런 신고가 흐름이 지속되다가 최근의 흐름을 보시면 좀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준비된 페이스북의 주봉 차트를 보시면 2013년도에는 완전히 레벨업을 했고 2014년도에는 완만한 상승, 2015년 들어서는 굉장히 둔화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구간에 성장이 정체되었기 때문에 신규 서비스를 통해서 한 단계 더 올라가고자 하는 그런 노력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글로벌 SNS 종목들 전체적으로 최근에 보면 텐센트를 제외하고는 전부 탄력이 둔화되고 있는 양상이거든요. 그래서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상당히 과거 대비해서는 많이 내려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SNS가 기대했던 만큼 성장 속도가 안 나고 있다는 것이고요. 또 이 SNS의 확장을 이끌어왔던 스마트폰을 비롯한 이 태블릿 PC의 전반적인 판매량이 줄어들고 있는 것이 현재 SNS를 관련돼 있는 대부분 종목군들의 추가적인 성장과 주가의 상승을 막고 있는 그런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성장이 정체되어 있기 때문에 신사업을 통해서 업그레이드를 시도하고 있다라고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다음 카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카카오 택시를 통해서 또 한 번 턴어라운드를 기대하고 있는데 과연 어떻게 진행이 될지 대응 전략까지 함께 제시해 주시죠. 네, 일단 그 다음 같은 경우는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부문별로 봤을 때 여전히 모든 수익을 광고하고 그다음에 게임에서 내고 있습니다. 근데 광고 쪽은 앞으로 조금씩 성장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아직까지 미지수고요. 어디까지는 전망치에 불과한 거고 이 속도가 이제 빠르게 둔화될 가능성도 지금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담과 함께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되는 건 카카오 게임의 구글 플레이 매출 순위가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게임들이. 그리고 카카오 게임 내에서 구글 플레이의 100위권 내에 진입하고 있는 종목 그 게임 수의 숫자도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추이를 놓고 보게 되면
가장 황금알을 낳는 거위였던 게임의 성장이 둔화되고 있는 양상이고요. 광고 시장의 성장도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으나 다른 경쟁사들이 워낙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부담도 충분히 받을 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뭐 그렇게 본다면 전체적으로 카카오의 그 성장 자체가 둔화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신규 서비스가 필요한 것은 맞다. 뭐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결국은 최근에 나타난 다음 카카오의 조정도 페이스북과 마찬가지로 신규 서비스를 제대로 가져가지 못한 성장이 둔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밸류에이션만 높여놨기 때문에 그 밸류에이션이 할인되는 구간으로 들어와 있다. 좀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김 기사를 인수하고 나서 또 한 번 성장 포인트를 나타낼 수 있을지 다음에 대한 주가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뭐 김기사를 하던 뭐 O2O 서비스 그 어떤 것을 하던 지금 당장 수익이 안 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무슨 빠른 속도의 성장입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모바일 인구가 얼마인데 그냥 카카오페이 그리고 지금 뭐 카카오 택시 이런 것들이 뭐 빠른 속도의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말은 제 기준에서 보면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앞으로 좋아질 가능성은 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상장하고 나서 분명히 이제 증권사에서 20만 원 이상 간다고 얘기했을 때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 종목에 대한 관심 없고 내수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앞으로도 별로 가능성이 없다. 근데 여전히 내수 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규 서비스 뭘 런칭을 하든 의미 있는 시너지를 내기 이전까지는 이 종목에 대한 적극적인 매수보다는 관망 정도로 하시는 게 좋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카카오 어제 김 기사 인수 소식을 밝히고 4% 이상의 급등 장세를 보여주기도 했었는데 좀 더 관망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투자 포인트로도 참고해 보시는 게 좋겠고요. 자, 이어서 이제 국내 시장 전반적인 전략도 세워보도록 하죠. 네, 오늘 한국 증시 시작하기 전에 또 미리 전략을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선 전략 함께 하시죠.